네, 안녕하십니까. 테크 리뷰를 한 친육몽키입니다.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LG 그 V50과 V50S의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. 지난번에 이제 LG V50과 LG 벨벳의 듀얼 스크린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뭐 이 영상은 그 영상을 보셨다면 굳이 뭐 안 보셔도 됩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V50S하고 벨벳의 듀얼 스크린이 뭐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어,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가장 이제 큰 기능적인 차이는 밖에 이제 이렇게 듀얼 스크린 화면에서도 시간을 볼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계속 온 해놓는 뭐 그런 기능도 있고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Always On 디스플레이 이런 그 기능을 상당히 이제 항상 쓰기 때문에 밤에도 뭐 이런 듀얼 스크린 항상 장착하고 계신 분은 이게 편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V50은 요 정도 각도 조절 그리고 요렇게 하고 완전히 뒤집는 것 요 정도의 어떤 모드가 되는 반면에 V50은 이 프리인지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각도 조절이 됩니다. 그래서 V50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약간 뭔가 불편하거든요. 좀 더 눕히고 싶은데 그렇게 각도가 안 잡혀요. 그래서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어떤 우리가 이제 또 요 한 접어서 이제 이렇게 썼을 때는 이렇게 전면 지문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은행 앱이나 인증이 필요한 경우에 V50S가 더 유용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실제 어떤 듀얼 스크린 디자인을 보니까 앞면도 그렇고 벨벳은 이제 여기가 약간 볼록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겉 마감 재질 같은 경우가 이 V50S가 저는 벨벳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. 그래서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다만 뭐 지난 비교 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LG V50 같은 경우는 이 듀얼 스크린이 무선으로 연동이 됩니다. 무선으로 연동이 돼서 요 뒤쪽에 있는 요 단자를 통해서 이제 전원이 공급을 되고 이제 영상은 이제 무선으로 보내주는 방식인데 요게 이제 뭐 안정성 측면에서 뭐 저는 써볼 때 끊기거나 이런 부분이 잘 없었지만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V50S는 이쪽을 통해서 이제 C 타입으로 유선 연결이 되고 어 여기는 이제 충전 젠더를 연결해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.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불편하죠.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뭐 듀얼 스크린을 쓸 때는 V50이 더 편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애매한 게 이제 그 LG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이 다음 모델을 내놓을 때 뭔가 항상 하나를 버리고 이제 벨벳이나 윙으로 넘어가면서도 이제 그 음질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운드에서 하이파이 커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뺐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매하고 이제 V50에서 V50S로 오면서도 전면 카메라가 이제 두 개라서 그 어떤 아웃포커싱 기능이나 이런 것도 되는데 이제 전면 카메라가 하나가 됐고 후면 카메라도 역시 세 개에서 두 개로 줄었습니다. 그래서 V50이 이렇게 이제 언더글래스 디자인이 저는 상당히 이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뭐 벨벳으로 가면서 물론 이제 뭐 다른 부분에 고려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물방울 카메라를 해서 이제 약간 카톡티가 생기고 뭐 이런 아쉬움들이 조금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젠더를 이용하지 않는 게 또 무슨 장점이 있냐면 그 저는 이제 그 데스크탑 모드 삼성의 덱스 모드를 자주 쓰게 되는데 그런 걸 이제 하다가 연결하고 싶을 때 이 듀얼 스크린 장착된 상태에서도 V50은 그냥 이 단자만 연결해주면 됩니다. 바로 연결해주면 듀얼 스크린은 꺼지게 되지만 여기 덱스 이제 데스크탑 모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되죠.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뭐 이제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V50S나 벨벳 같은 경우는 듀얼 스크린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데스크탑 모드 적용이 조금 어렵다. 하지만 이제 장점은 여기 앞에 화면이 나오고 프리인지다. 사실은 저는 이제 이 V50이 이 프리인지 해주고 앞에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래주면 사실은 이게 훨씬 더 좋아 보이는데 뭐 그런 뭔가 한 가지는 버려서 후속 모델, 최근 모델 플래그십이지만 뭔가 아쉬움이 계속 남게 되는 이전 모델에 비해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조금 너무 아쉽습니다. 저는 이제 사실은 뭐 어,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안 되는 애플이나 이런 제품을 쓰는 분들 보면 사실 잘 이해를 못하고 페이도 안 되고 이런 반면에 삼성이나 LG는 응원 아닌데 특히 LG는 이제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접는다고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요. 그래서 조금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
이 듀얼 스크린은 사실 써보면 상당히 괜찮거든요. 그래서 멀티태스킹을 할 때 뭐 Z 폴드나 이런 거보다는 훨씬 이게 유용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스크린 쓸 때 와이드 모니터보다도 듀얼 모니터가 훨씬 작업할 때 편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고, 이 부분이 이제 C 타입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안드로이드 10부터는 화면을 보내주는 기능을 쓰면 어플이랑 이런 하드웨어나 폰에 맞게 설계를 하면 이 듀얼 스크린에 대해서 뭐 삼성폰도 그거에 맞게만 설계를 해주면 다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듀얼 스크린 이런 것들은 뭐 별도의 어떤 걸로 해가지고 다른 어떤 그 회사 제품도 적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듀얼 스크린 참 좋았는데, 이제 수입을 윙에서 수입으로 바꾸고 뭐 다양한 시도를 하는 건 좋은데, 이런 듀얼 스크린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경적 부분, 이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뭐 이제 하나의 화면처럼 볼 수 있게 해주고, 이제 이게 크니까 묵직하니까 필요할 때는 요거 분리해서 이 폰만 들고 다닐 수 있고, 뭐 저는 상당히 유용하다고 보는데 조금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. 네, 뭐 마지막에 잡설이 길었습니다. 네, 오늘 테크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